하찮은 호박잎에 속상하더라고. 사회자도 이왕이면 큰 박수가 좋습니다. 첫 번째 판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23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서울 세계무용축제의 폐막이자 개막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공연하는 것들의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은 전부 다 무관객으로 영상으로 촬영을 하여서 11월 6일 날 영상으로 하는 축제를 랜선에서 오픈을 하는데, 오늘은 그 공연의 마지막 폐막이자 11월 6일에 영상으로 열리는 서울세계무용축제의 첫 판을 여는 개막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공연은 영고무, 한국의 집 예술단이 정말 그 북으로 판을 여는 겁니다. 지금 뒤에는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집 예술단의 북소리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 한번 들으면 잠이 안 와. 왜?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왜 부를까요?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정말 멋지게 북으로 판을 열고, 또 여러분 영화관에 가실 때도 예전에는 조금 재미가 없지만 문화영화를 한 편씩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댄스 23년의 역사를 요약한 영상 하나를 보시고, 뒤에 연희단 8사인데 여성농악단입니다. 판굿을 펼치겠습니다. 여성농악단이라고 하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좀 농악을 치겠지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떵 소리와 함께 공이 울리면 곧바로 뛰어들어가서 펀치를 날리는 그야말로 인파이터 댄스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로 두 공연으로 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D 유네스코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CID는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무용협회라는 그런 영어로는 인터내셔널 댄스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무용기구로서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북한에도 지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북한 지부가 저희보다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 지부가 생긴 지는 한 25년 정도 됩니다만, 제가 이제 그 한국 본부를 세워놓고 나서 그동안은 계속 두 가지 일에만 좀 매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 세계무용축제, 시댄스 페스티벌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 무용을 해외에 내보내는 일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나름 몇 해까지 성과가 꽤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 세계무용축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자화자찬 같지만 사실 서유럽이나 북미 같은 그런 이른바 문화 선진국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열리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무용 축제에 비해서 전혀 그 프로그램상 손색이 없는 좋은 어떤 그 컬렉션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약 45개국에 250회 정도의 그 한국 무용 해외 진출을 성사시킨 그런 놀랍다면 놀라운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일들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금년 말 내년 초부터는 저희 CID 유네스코의 한국 본부 조직을 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 두 가지 사업 외에도 가령 여러 가지 경연대회라든지 무용에 대한 학술 프로젝트라든지 또 젊은 안무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 기획자 양성이라든지 하는 우리 무용계의 그 전반적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외치고 박수가 나면 복이 사말사대요. 헐시고 나면 복이 단말닷대요. 오늘 서울 세계무용축제 춘비나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누리소서.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기에서 여기까지 이 장구를 들고 오다가 무거워서 낙오할 뻔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걸 허리에 꿰어차고 춤을 추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들이 물어보면 당황합니다. 장구가 맞아요? 장고가 맞아요? 여러분들 당황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고도 표준말입니다. 그리고 장구도 사투리 같지만 표준말이에요. 노루장자, 개구자. 한쪽은 노루가죽, 한쪽은 개가죽. 그래서 장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상세 장보미 씨입니다. 부세 배지원 씨입니다. 징해 박의영 씨입니다. 징해 박보술 씨입니다. 장고의 서은숙 씨입니다. 장고의 한아름 씨입니다. 장고의 윤미정 씨입니다. 장고의 이영단 명인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징하게 잘 칠까요? 왜냐하면 징하게 돌아다니면서 유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유랑의 여성농악단의 멤버십니다. 그 당시에는 줄도 타셨어요. 지금은 줄 타면 줄이 끊어집니다. 이영단 선생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고의 이희원 씨입니다. 소고의 정애담 씨입니다. 이름이 정예담이에요. 예수님을 닮겠답니다. 예수님은 그 목수를 하셨지 농악은 안 하셨는데. 자, 다음은 홍주은 씨입니다. 다음은 홍가은 씨입니다. 유가비 씨입니다. 다음은 홍나은 씨입니다. 예. 학력은 갓 취약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5채 질굿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방진이 되겠고요. 뒤에 아까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하는 일들을 영상으로 했지만 저는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전통춤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잠깐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뒤에 그날의 기억, 우리 승무를 이광석 씨의 춤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방진 뜨거운 박수로 맞겠습니다.
자, 세월은 자꾸 가지만 그 세월을 육체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지만 예술적으로는 거스르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진주의 김수학 선생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연 약속을 얻기 위해서 손을 약속을 할 때 침자국에 붙여놓은 반창고들이 서로 맞물려서 떨어집니다. 마치 고해의 바다에서 돌아온 늙은 연어의 비늘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을 잡고 춤 약속을 하는 것은 걷는 건 두려워도 춤추는 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춤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무용으로 승무 정재만 선생님 그 추모 공연 때 정재만 선생님의 전통춤을 정말 현대무용으로 오마주한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은 전통춤이나 발레나 여기는 있는 동작을 너무 잘하게끔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현대무용은 한 동작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저는 표현할 수 있죠. 탁 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견갑골에서 올라오는 에너지, 흉추 3번과 4번을 통해서 천골과 장골 소리를 내려서 바운스를 줬던 춤입니다. 박수가 나와야죠. 이렇게. 왜? 자, 이러한 춤들의 어떤 서로 경계를 넘는 일들,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입니다. 자, 부처님 살 찌고 안 찌고는 석수쟁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밤 춤 되고 말고는 우리 악사 선생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장고의 유인상 씨입니다. 징의 김연수 씨입니다. 피리의 이정훈 씨입니다. 아쟁의 이관웅 씨입니다. 대금의 이성준 씨입니다. 이 두 분은 내일 또 한국문화의 집에서 신하이 브라더스를 합니다. 두 분이 주소가 같았어요. 옛날에는 가족인 거죠. 이렇게 한 가족이 나와서 연주하는 것,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검은고의 이진우 씨, 해금의 김기범 씨, 그리고 가야금의 송승민 씨, 유명한 송선원 선생님의 그 따님이세요. 이렇게 가족끼리 대물려서 음악을 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예술은 한 세대로는 안 되고 그냥 유전 인자 속에 게놈 지도 속에다 예술을 묻혀와야만이 된다라는 개념이 그 갭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음의 인간문화재 정영만 선생님이십니다. 구음은 춤판에서 춤이 되게 하는 거죠. 구음을 잘하면 눈소가 돌아본다 그래요. 조금 더 잘하면 떼놈 송장도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춤을 부르는 최고의 소리를 하실 텐데 이분은 11대를 거친 무당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찰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하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유인상 씨는 가족이 예술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자생적 딴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들이 선율이 쫙 흘러가는데 그 선율의 급소에서 쫙 래프팅을 하는 것, 이것을 살풀이 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어트 댄스가 되겠습니다. 살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농담이지만 실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타올 댄스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살풀이 춤을 출 강미선 선생님의 살풀이 춤은 화이트 타올 댄스가 되겠습니다. 리허설을 할 때 하얀 수건을 펼쳐드는데 푸른 조명과에서 얼마나 희다못해 푸른, 그래서 마치 발레의 그 로맨틱 튜트가 가스등이 발명되면서 파랗게 하면서 발레 블랑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처럼 마치 이분이 살풀이를 추면서 엎드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지젤에 나오는 윌리들이 나와서 한 바퀴 돌 것 같은,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수구릴 때 바로 살을 풀고자 하는 선생님의 여기에 다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미선 선생님이
그 영상 속에서는 분홍 치마를 입고 그렇게 춤을 추셨던 아리따운 시절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중후한 정말 이 절제와 이 고독 속에 춤을 끌고 가는 그런 살풀이 춤으로, 그 김수학 선생님이 아마 강미선 선생님이 없었으면 98년에 이 자리에 못 섰을 것이고 2005년에 전무후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공연을 하셔서 오늘 공연하지 않겠다는 것을 열심히 설득을 해서 살풀이 춤을 추게 해서 그 선생님들을 추모하는 춤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풀이 춤은 황무봉 선생님이라고 경상도 고성 출신이신데, 정말 우리 창작무용의 최고봉들이 다 이 선생님 손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신 살풀이 춤을 강미선 선생님이 자신의 멋을 더해서 살풀이 춤으로 옛 스승들을, 또 이 판에 서셨던 분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오늘 개막이자 폐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시댄스가 어떤 것인지 초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오늘에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11월 6일부터 영상으로 축제가 벌어질 때 어떠한 하이라이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나와서 해설을 해주시겠는데, 영상보다는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아까 화면으로 2번이나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세계무용축제 시댄스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종호라고 합니다. 올해가 뭐 20주년도 아니고 30주년도 아니고 23주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해도 아닌데, 사회를 보는 진옥섭 이사장께서 그래도 시댄스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자랑 삼아 몇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한 3분짜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시고 나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댄스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 기획자 또 축제 만드시는 분들이 올해는 아마 전례 없는 그 마음고생 또 물질적인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연기와 취소 그리고 결정의 번복 이거를 뭐 수십 회 거듭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외국 무용단들의 내한 공연은 전부 포기하게 되었고 대신 그동안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했던 국내 안무가들을 모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아주 신진 안무가급부터 중견, 중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공모에 응모를 해주셔가지고요. 30편이 넘는 그런 작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공연을 영상으로만 촬영한 다음에 이제 잘 편집을 해서 오늘 11월부터 온라인 페스티벌로 진행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이 공연을 기록 차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촬영해서 남길 것이냐 아니면 영상예술의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어떤 그 영상 미학적으로 좀 더 치중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용의 실체는 실체대로 보여주되 영상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이슈를 배합한 그런 지점에서 완충지대에서 저희가 영상 작업을 진행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후반 편집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11월 6일부터 여러분 온라인으로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뭐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저희 시댄스는 국제 행사입니다.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이 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이 외국 무용단이 거의 한 80% 정도 그리고 국내 팀이 한 20% 정도 되는 행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저희 자랑할 게 너무 다 많이 이미 나와버려서 저는 이제 저희 시댄스의 어떤 국제교류 부분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98년에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의 무용이 국제교류가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무용의 수준도 이렇게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만큼 높지 않았고
굉장히 국지적인 어떤 동아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나라의 무용 수준이었던 게 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국제 교류를 해보자. 우리가 배우든 아니면 우리 걸 내보내든 어쨌든 교류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하고 용감하게 교류를 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뭐 아무런 선생님도 없었고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외국을 다닌다는 게 무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무리를 감행을 했는데요. 금요일 밤에 야근을 하겠다고 먼저 자청을 합니다, 회사에. 그럼 금요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날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요, 꼬박.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아침에 이제 곧장 김포공항으로, 그 당시에 인천공항도 생기기 전이니까 김포공항에 가서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밤 야근을 하겠다고 미리 신청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저녁 때 서울에 도착을 해서 가방을 든 채로 회사에 가서 야근을 하고 굉장히 무리한 생활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유럽을 주파한 일이 뭐 정말 수십 번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뭐 몸도 많이 버리고 그랬지만 그 덕분에 주로 유럽이었는데요. 그쪽 무용계의 동향도 알게 되었고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좋은 작품을 골라다가 정말 우리 한국 땅에서는 당시만 해도 거의 볼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무용을 조금씩 내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알려지기도 시작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시덴스에 참가했던 외국 무용가들이 그 행사 참 괜찮더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열리는 그 국제 행사인데 자기들도 처음 와봤는데 괜찮더라는 이런 입소문도 퍼지고 해서요. 이제 제가 좀 제법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1년에 보통 무용 관계 일로 25회 내지 30회 정도를 여기저기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좋은 작품을 좀 한국에 불러다 달라. 뭐 아니면 한국하고 합작을 하자, 공동 창작을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그 1년에 30번씩 물론 나갈 수도 없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국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시아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인도, 말레이시아 다 합쳐서 한국에 있는 저라는 사람이 국제 무용계하고 가장 많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샌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를 추월하는 아시아의 무용 기획자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냐 하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뭐 유럽을, 미국을, 아프리카를 휘젓고 다닌다. 중국 무용의 진출을 위해서 아니면 중국과 여타 지역과의 무용 교류를 위해서 다닌다 하면 그건 그 사람 개인이 다니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대표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한 개인이 다니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중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개인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나 국가가 좀 나서 주셔야 될 때가 왔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제 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 무용의 세계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시는 화면에 뭐 K-팝, K 뭐 방역, K-푸드 다 나갔는데 왜 K-댄스는 안 되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K-댄스는 그 어떤 뭐 방송 댄스나 아이돌 가수의 댄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전통춤, 한국 그다음에 창작 무용, 현대 무용, 발레 이런 이른바 조금 순수 예술 장르의 춤을 가지고 한번 K-댄스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 한 20개 내지 30개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한국의 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 도시나
국가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공연을 보여주고 그 나라 예술가들과 공동 창작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한국의 춤과 음악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창작을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인 문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한 나라가 문화적인 창조력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그 댄서나 가수나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연기자에게도 물론 힘입는 바가 크지만 그거보다는 창작자의 능력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무용에서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독일의 무용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 피나바우시, 예를 들면 피나바우시 같은 그런 창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무 능력을, 창작 능력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 안무가 캠프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한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우리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무용이 덜 발달된 그런 나라의 청년 안무가들을 불러 모아서 저는 한국의 그 안무가들과 공동 작업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무용에 있어서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께서 뭐 영화 기생충 오스카상 타고 또 그다음에 BTS가 맨날 이제 전 세계에서 1등하고 다니니까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한국의 문화라는 것이 한국의 무용이라는 것이 갑자기 세계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한국의 무용은 전 세계 톱 클래스에 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춤과 전통음악은 제가 보기에는 인도의 전통춤, 전통음악과 더불어서 거의 공동 1위 정도 되는 쌍벽을 이루고 있고요. 발레 댄서들, 우리나라 발레 댄서들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대무용은 주로 춤추는 기술보다는 창작 수준을 보는데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창작 수준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일취월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등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사회적인 그런 기반만 마련된다면 저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큰 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서울세계무용축제도 꾸준히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표정을 좀 살폈더니 그 표현할 수 없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를 잡으니까 그 색깔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색이었습니다. 뼈아픈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도 박수는 주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말씀이 길어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진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최고의 두 하이라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지 않고 가면은 그렇게 큰 아마 무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잔이 있다면 그 잔은 무엇일까?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신 구세주도 있었지만 이 속인들 사회에서는 저는 최고의 고통의 잔이 토슈즈가 아닌가 싶어요. 이 소주잔만한 요기에 전신을 담아서 회때 32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고의 송진 냄새가 나는 그 발레. 작년까지 이 국립 발레단의 수석을 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는데 우연히 작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머님께서 정말 78년에 마고트 폰테인의 작품을 백조요술을 보고 와, 나의 아이를 낳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어머니가 18년 후에 바가노버라고 하는 최고의 발레 학교에서 졸업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오셔서 딸의 공연을 보다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지영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정말 바치는 춤판을 만들어서 그녀를 위한 노래, 아마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김지영 선생의 춤과는 다른, 거기에 노름마치 이 사물놀이 김주홍 씨의 구음과 또 타악들이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추모, 하지만 추모에 그치지 않고 뒤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으로 역시 엔터테이너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김지영 선생의 오늘 그녀를 위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톤을 낮춰서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다음은 김은태 선생의 채상 소고춤입니다. 아까 그 예담이가 돌리는 거 봤죠? 상모. 예, 상모는 머리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상모는 오금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거죠. 상모 때문에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습니다. 바로 김은태 선생은 그 상모나고 김은태 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고의 상모로 전국의 모든 상모를 모아서 통합 타이틀 매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춤추려면 눈썹도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추임새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또 멋진 판을 채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의 노름마치가 오늘 최고의 판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임새를 독려해 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겠습니다. 상봉일경에 불공한 제로 담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를 죽이는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앵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저 무대 뒤에서 아까 삐깨턴을 쫙 도쳤던 우리 김지영 선생이 그냥 또 박수를 치면서 뛰어본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염화 시중의 미소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박수 주십시오.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또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신 분들이 너무 또 수준들이 있으시니까 발레 용어들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전통의 용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버선발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김은태 선생이 팽글팽글 도는 거 있죠. 반드시 서서 팽글팽글 도는 것을 연풍대라고 합니다. 제비가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기서 45도, 이게 어려워. 45도로 숙여서 도는 것을 자반 뒤집기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반 고등을 뒤집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펄쩍펄쩍 뛰는 것을 두루거리라고 합니다. 기아를 1단, 2단, 3단 놓고 시속 28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에 떠서 소고를 치면서 상무를 양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중력과 부력의 교섭, 발레로 치면 줏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거보다 마지막 더 어려운 게 있어.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지쳤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기 와서 확 돌리는 이것을 번개상이라고 합니다. 하얀 줄톱으로 저 배곱고 어두운 하늘을 쫙 갈라서 번개가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밥 3그릇을 먹고 싶어서 그래요. 바로 그것이 광대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 기술이 왔는데 훗날에는 이런 기술들이 이분도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춤들을 저 몽펠리에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가서 널리 소개해 주신, 말씀은 길었지만 고생해 주신 우리 이종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공연이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밤을 정말 멋지게 함께 오랜만에 관객을 대하고 예술가들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무대에 공연장에 외출을 하셨습니다. 자, 춤 미나리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악사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악사 선생님들의 주악에 맞춰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으이! 한빛의 영단 팔산대 영공의 한국의 집 예술단 김조원과 부패 노름마치 명문을 모시겠습니다. 그날의 기억 이광석 명문입니다.
춤의 김은태 명곡입니다. 그녀를 위한 노래 김지영 명곡입니다. 황무경류 살풀이춤 강미선 명곡입니다. 이종호 선생님